연이은 대설과 한파에 수확을 앞둔 월동 작물의 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날이 풀려도 습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사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중산간 일대. 흰 도화지에 술을 놓듯 녹색 점과 나무, 밭단만 보입니다. 농작물이 눈에 묻혀 이랑을 이루고 잎사귀 윗부분만 살짝 드러납니다. 수북히 쌓인 눈을 걷어내자 둥근 모양의 양배추가 나옵니다. 양배추를 절반으로 쪼개봤는데요. 이처럼 심지를 따라 회색빛을 띠며 30% 이상 언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을 앞뒀지만 연이은 폭설과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한파에 농가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난처합니다. 수확도 못하고 이게 수확을 하더라도 전주장기에 들어가도 장기간 보장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양배추뿐 아니라 무와 브로콜리 등 월동 작물들도 습기에 약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 넘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데다 눈이 녹게 되면 습기로 인해 색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풀리면 토양의 습기가 많아져 배수로 정비를 바로 해야 하고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이 상품과 섞이지 않도록 수확이나 포장할 때 잘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습해에 따라서 생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소나 사종 복합 비료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병해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약재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수확을 못 끝낸 노지 감귤의 경우 20도가 넘는 고온에 한파와 폭설까지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귤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해 월동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1년 동안 진행된 절차가 지난 12일 열린 도민보고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과 인력, 청사 위치, 사무 배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쯤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산일출축제가 3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축제 첫날에는 걷기 행사와 노래자랑 등이 마련되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밤 11시 30분부터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과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대형 달집 태우기에 이어 새해 맞이 길트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편 새해 첫 성산일출봉 정상 등산은 사전 예약을 받은 900명에 한해 허용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 제주시청에서는 제야의 용고 타고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시는 31일 밤 8시 30분부터 이도 이동 민속보존회의 길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밴드 공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어 1월 1일 새벽 0시에 용고 타고를 시작하는데 각 분야의 시민대표 33명이 참여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주추사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송년음악회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침수 피해로 임시 휴관 중이던 제주추사관에 대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관을 알리는 송년음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합니다. 이번 송년음악회에서는 클래식과 국악, 성악 등 다양한 연주곡들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올해는 유독 세미 탄파가 매서운데요. 이런 추위가 찾아오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더 힘든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광주 MBC 천홍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산 근처 외진 곳에 있는 한 주택. 매서운 한파를 막아보려 스티로폼으로 문을 막았지만 차가운 칼바람은 빈틈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연탄을 놓는 아궁이는 3개 중 2개가 고장이고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만 추워도 얼다 보니 벌써부터 변기에 이불을 감싸놓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정강이를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남편 병수발까지 들어야 해 박현숙 씨는 안 그래도 힘든 겨울나기가 유독 더 힘듭니다. 좀 추운 것이 제일 힘들지. 이렇게 아궁이도 다 고장나고 지금 고장났어요. 2개가 다 고장났어요. 북구의 또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이경식 씨.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이 씨도 겨울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부인과 함께 파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날이 추우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는 바깥바람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온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따뜻한 물 안 나오게 그거만 불편할까. 간밤에 내려진 대설경보로 평균 8cm의 눈이 쌓인 광주의 추위는 취약계층에게 더 매서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광주 지역 취약계층 수는 약 14만여 명. 그렇잖아도 마음 시린 취약계층들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혹독한 추위는 겨울나기의 팍팍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바다 위 배들의 이정표인 남해안 등대가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구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데 철거 예정이던 등대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을 맞는 빨간 등대. 30년 가까이 여수 안동항을 오가는 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색과 소리, 밤에는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제 밤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는데 3년 전 안도 건너 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고 항해등이 설치돼 안도항 등대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는 이 등대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비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안도항을 낚시와 관광을 갖춘 항구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등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 볼거리를 짓는 대신 역사와 의미를 지닌 기존 조형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 등대 외에도 여수 백야도와 거문도, 고흥 복남마을 등대들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항구와 어우러진 종화동 하멜 등대는 SNS에 올릴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여수에 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나중에 날씨가 좀 더 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남해안을 지키며 묵묵히 선박길잡이에 나섰던 등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가끔 오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산간도로인 천백도로는 전 구간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눈길이 얼어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는 어젯밤 해제됐는데요. 삼각봉에는 85.4cm 정도의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산지에는 1에서 5cm, 중산간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북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5mm 내외의 비가 오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될 텐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에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성탄절 아침 현재의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3도, 청판학은 영하 1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9도까지 오르겠고요. 청판학은 1도에 그치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 낮 기온 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강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와 함께 운영한 지방규제혁신 전담팀과 수소 충전소 입지 규제 개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임금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1% 늘어난 121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고용 인원도 31명이 더 많은 1,200여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된 장애인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500원가량 높은 시간당 11,423원인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장애인들은 읍면동과 복지시설에 배치돼 행정 업무를 보조하거나 급식 보조나 우편물 분류 업무 등을 돕게 됩니다. 제주시가 올 한 해 7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나무 심기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71만 그루를 심어 목표치인 67만 그루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달무교차로와 공항로변 서부공원에 가장 많은 27만 그루를 심었고 나눔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5천여 그루를 제공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85억 원을 들여 5년 목표인 600만 그루 심기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SNS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수료 800만 원을 지불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경북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또 신분증 위조에 관여한 브로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성을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남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여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을, 남학생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6월 서귀포시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테니스장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이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내년 세계유산 축전에 크로아티아가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시가 재활용 도움센터 4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추가 설치되는 재활용 도움센터는 제주시 2호동과 조천읍 서늘리, 구자읍 월정리와 연동에 위치하며 이달 안에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재활용 도움센터 15곳 조성을 목표로 공사했는데 지난달까지 11곳이 준공됐습니다. 네, 행복하고 포근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